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이 세상에 나온 지 딱 3개월 만에 조선의 양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이 만든 문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한 신하는 이 문자가 세상에 널리 퍼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왕 앞에서 외쳤어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선택이 역사를 바꾼다. 세종대왕 한글 반발의 진실. 먼저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당시 조선은 한자만 썼어요.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웠죠. 평민과 노비는 평생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한자를 익히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했거든요. 세종대왕은 생각했어요. 백성이 글을 모르면 법을 몰라. 법을 모르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는가. 그래서 1443년 세종대왕은 정인지, 최만리 같은 똑똑한 신하들과 함께 28글자로 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어요. 바로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었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혀와 입술이 닿는 위치, 그리고 공기가 나가는 방식을 글자 모양에 반영한 거죠. 모음은 더 철학적이었어요.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 땅을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기호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 기본 기호를 섞고 겹쳐서 모든 모음을 표현할 수 있게 설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들은 누구나 배우기 쉬웠어요. 단지 규칙만 이해하면 본 적 없는 글자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 28글자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었어요. 대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평민들도 심지어 노비들도요. 세종대왕 자신도 이 성취에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글을 배워 현명해질 것이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 왕은 벌써 한글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한글 반포 3개월 뒤 조정의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폐하, 이 문자는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당시 신하들의 반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한자만이 진정한 문자다 라는 오만함. 조선의 양반들은 중국 문화를 절대적으로 숭배했어요. 한자는 중국에서 온 것이고 한글은 조선이 만든 것이었죠. 그들 눈에 한글은 폐지할 수도 없는 만들어낸 문자 정도로 보였어요. 신하 최만리는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한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완벽한 문자입니다. 이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 문화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이를 거부했어요. 두 번째,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당시 조선 사회는 철저히 신분제였어요. 반반은 지배층, 평민과 노비는 피지배층이었죠. 이 신분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였을까요? 바로 문해력, 즉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벼슬도 할 수 있고 법을 이해할 수 있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은 배우기 어려운 한자였어요. 양반들은 생각했어요. 평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린다. 우리가 지배할 근거가 사라진다. 한글이 쉽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양반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던 거죠. 한 신하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 문자가 널리 퍼지면 노비와 여자들까지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은 한글이 무섭지 않았어요. 한글이 너무 효과적일까봐 무서워했던 거예요. 세 번째, 전문성 상실에 대한 공포. 마지막으로 양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받는다고 느꼈어요. 당시 양반들은 어렵고 복잡한 한자를 배웠다는 것 자체를 자존심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똑똑하고 너희는 못하다는 우월감 말이에요. 만약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다면 그들의 그 우월감, 그 전문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당시 양반들도 한글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낀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 반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왕은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왕이 신하들에게 한 말을 보면 얼마나 세련되게 설득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말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백성이 글을 알면 법을 알게 된. 법을 알면 나라가 더 안정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신하들의 저항은 계속됐어요. 특히 신하 최만희는 강경했어요. 그는 세종대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신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은 백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세종대왕은 최만리가 말한 것이 사실은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글이 신분 질서를 흔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글을 강제하지 않기로 한 거죠. 훈민정음을 발표한. 하지만 이를 강제로 시행하지는 않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기를 원한다.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양반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원신들이 한자를 쓰는 걸 방해하진 않겠다는 신호였거든요. 둘째, 한글의 우수성은 결국 시간이 입증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도 쉬운 한글은 자연스럽게 퍼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천천히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어요.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반 여성들도 한자는 배우기 어렵지만 한글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의 실용성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300년이 흐르는 동안 한글은 조선 사회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결국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분지서를 흔들 수 있는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그리고 그 혁명은 결국 성공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당연하게 읽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에는 그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종대왕 시대의 양반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변화를 거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이 보여준 것처럼 역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였어요. 한글이 만들어낸 평민들의 교육기회, 여성의 문해력 상승, 한국 고유의 문화 창출, 그리고 결국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게 한 것. 만약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반발에 굴했다면, 만약 한글을 포기했다면 조선은 영원히 한자의 노예로 남았을 거고 한국의 문화 발전도 훨씬 더뎠을 거예요. 세종대왕은 보여줬어요. 옳은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역사는 당신의 편이라는 거를요. 역사는 승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역사는 미래를 만든 사람을 기억해.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우리가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역사담을 구독하면 세종대왕처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글 창제 이후 세종대왕이 한글로 펴낸 혁명적인 책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벨 아이콘을 눌러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역사담을 구독해주세요.